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는 때로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운명, 즉 국군의 거대한 전환점에 관한 깊고도 무거운 기록입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희망의 기운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작은 소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가 모여 이 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비밀스러운 예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12살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아이의 입에서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묵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섬뜩한 순간들. 아이의 소문은 조용한 마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예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고 지금은 줄을 서도 석 달은 좋게 기다려야 그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무서울 만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이는 점사를 보던 중 뜬금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서명이 보이고 도장이 찍히는 장면도 선명해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공적인 종이가 하늘을 뒤덮을듯 펄럭이는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최근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퇴장했던 배우가 다시 관객의 부름을 받고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이 장면은 다가올 국군 변화의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예언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예언보다도 기이하고 생생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치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전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 무대 중앙으로 당깁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결국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장을 찍자 셀 수 없이 많은 서류가 공중으로 떠올라 흩날려요. 곧이어 아이의 눈에는 더욱 근원적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붉은 바람이 불어와요. 사람들이 손에 끈 같은 것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분명 줄은 한 가닥인데 어느 순간 그 줄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한쪽 길은 환하고 맑지만 다른 한쪽 길은 끝을 알 수 없이 어둡고 축축해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중 한 사람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검은 얼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손을 대자 그 손이 불에 타는 것처럼 녹아내려요. 바로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댈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비로소 눈이 뜨여 그 빛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만이 빛을 따라 새로운 길로 가고
눈을 감은 사람은 다시 어두운 길로 들어갑니다. 이 예언은 2025년이 대한민국 국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국민 각자가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줄기를 사람들이 이태롭게 붙잡고 있는데 그 아래는 깊고 검은 물이 넘실거리고 있다고. 그 물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줄을 놓친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검은 물 속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때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찼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기운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한쪽은 여전히 푸르지만 다른 한쪽은 땅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하늘의 붉은 줄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남자의 손에는 빛나는 판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행렬은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는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하늘은 이 땅의 구원자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봄이 오면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하늘의 시선은 비단 이 땅의 아이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멀리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천재 소년 아카슈 쿠마르 역시 놀랍도록 일치하는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고대의 수학과 천문 관측에 몰두하며 수비학적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온 인물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추게 한 거대한 질병, 2022년 유럽 동쪽의 군사적 충돌 등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유독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 6월 한국의 천문도에서 기이한 별의 배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배열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에 나타났던 천문 패턴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정점이 바로 2025년 8월 15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카슈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처럼 강렬하게 진동하는 별의 배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한반도 상공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그 중심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지난 10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배열입니다. 그는 그 강력한 진동 속에서 하나의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꿈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불신도 없이 오직 하나로 연결된 유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바로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다라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카슈 쿠마르는 만약 당신이 그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 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비록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심장은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미래의 지도자는 권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다 세상의 불합리에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겪었고 중년에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으며
대중에게 외면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진정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평범한 체격에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많은 고통과 희망을 거쳐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그 반지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자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끝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고 판문점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재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합의나 강제적 통합이 아닌 문화와 언어, 감정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며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통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미래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날 국민들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못한다면 예언된 미래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한국은 5년 이상의 혼란과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정점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두려운 계시가 한 신의 여인의 입을 통해 터져나옵니다. 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천명궁의 연화보살. 그녀는 나라의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신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예지몽은 단 한 번도 현실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5년 여름, 그녀는 역대 가장 강렬하고 구체적인 계시몽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 그 정상에는 붉은 비늘이 번쩍이는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그 아래 숲에서 흰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더군. 처음엔 용이 호랑이를 보며 불을 내뿜었고 호랑이는 잠시 물러서는 듯했어. 하지만 호랑이는 이내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었지.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어. 그 불씨를 자기 몸에 붙인 거야. 스스로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불을 온 산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지. 용이 내뿜은 불보다 더 거세진 불길에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등에는 비늘로 된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용은 마지막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제압당해 산 아래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산을 뒤덮었던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아졌으며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의 상징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산 정상의 붉은 용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기존의 세력을, 그리고 아래에서 나타나 스스로를 불태워 새로운 기운을 일으킨 날개 달린 호랑이는 외부에서 온 듯한 새로운 기운, 즉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승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갔음을 알리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혼란이 끝나고 산에 새싹이 돋았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와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며 이제 막 갈림길에 섰을 뿐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씨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고 그 불씨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불타오를 수도 혹은 찬란하게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예언가와 영적 지도자들의 해석은 한결같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초인적인 영웅을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말하는 구원자는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묵묵히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외부의 영웅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5년은 심판의 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과 유로운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하늘은 기회를 줄 뿐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이 대한민국에 하늘의 큰 축복이 함께